그래서 부스럼이 피부에 조금이라도 번졌다. 그때는 빼박으로 나병으로 확진입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리어로 탐해! 탐해!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읽어볼 건데요. 오늘 본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5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프닝 멘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읽어볼 건데요.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자막 잘 챙겨보세요. 오늘 이 많은 양을 다 해야 돼요. 이거 스크립트 오늘 진짜 장난 아니죠? 레위기 13장 피부병에 관한 규례 바로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난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잘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더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의 상태가 좋아졌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의 살갗에 병은 뾰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옷을 빨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뒤에 살갗에 병이 다시 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자, 누구든지 피부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뾰루지 또는 반점이나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일단 피부병이 있는 그 부위에 털이 하얗게 되고 우묵하게 들어가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 나병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나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선언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위가 하얗지만 우묵하게 패이지 않았고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7일 뒤에 가서 지켜봤는데 만약에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7일을 더 추가로 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2주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 부위가 약간 흐려지거나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한 뾰루지나 부스럼 정도로 진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옷을 한번 깨끗이 빨아 입으면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결해진 이후에 또다시 그 부스럼이 번지면 다시 또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스럼이 피부에 조금이라도 번졌다. 그때는 빼박으로 나병으로 확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하다고 선언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이렇게 제사장한테 검사를 1차로 받고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또 7일 동안 추가로 격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또 이게 도지면 다시 또 가고 완전히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 다시 읽어볼게요.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흰 종기가 생겼고 털이 하얗게 되었고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긴 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또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기가 생기고 털이 하얗게 변하고 그 혹에 살이 살갗이 벗겨지기까지 했다면 이것은 확실히 오래된 악성 피부병인 난육으로 판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난육이라는 것은 나병의 심한 증상 중에 하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난육에서 의외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12절 읽어볼게요. 만약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온몸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그러나 만약 생살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생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만약 생살이 다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깨끗하다. 자,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약간 의외였어요. 이 내용이. 왜냐면 피부병이 온몸을 다 덮고 있으면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온몸이 휘어지면 이미 나은 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또 스토리텔링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좀 첨부해 드리자면
나병의 증상은 몸의 각 부분에 환부가 생겨 병색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데 환자의 전신 피부가 휘어지는 증상은 병의 독이 모두 밖으로 발산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환부의 딱지가 말라 떨어지면서 조만간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환부에 생살이 돋아났느냐 아니면 그 생살이 희게 변했느냐가 나병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생살이 돋아나 있으면 그자는 나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아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 격리되었다. 하지만 그 생살이 희게 변해 전신에 퍼져 있으면 그 사람은 나병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정결하다고 진단받았다. 꽤 놀랍죠? 생살이 돋아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게 더 낳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생살이 돋아나면 부정한 거고요. 그게 전부 다 하얗게 변해버리면 그때는 낫은 거래요. 이 살이 다 하얗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미지를 좀 첨부를 해드리고 싶은데 끝끝내 찾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다시 또 18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가 났던 부분에 흰 부스럼이나 불구스레한 얼룩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부분을 보여라.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과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의 털이 하얗지 않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퍼지는 병이다. 하지만 얼룩이 퍼지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누군가에게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붉은 얼룩이 생겼다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 병든 부분에 털이 희게 변하고 다른 부위보다 오목하게 패였으면 악성 피부병, 종기로 인한 나병으로 진단되고요. 마찬가지로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거죠. 그런데 털이 하얗지도 않고 그 부위가 움푹 패이지 않았다면 똑같이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지켜봤는데 그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부정하고 얼룩이 안 퍼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거는 종기 흉터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게요. 살갗이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에 살갗이 하얗거나 붉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하얀 얼룩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된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된 자리에 병이 생긴 것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얼룩진 살갗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고 얼룩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살갗에 번지지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그것은 데어서 생긴 부스럼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얼룩은 데어서 생긴 것일 뿐이다. 자, 이번에는 화상이에요. 화상을 입고 나서 그 자리에 살갗이 하얗거나 붉게 변하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얗게 된 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움푹 패였거나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했으면 그 자리에 화상으로 인한 나병이 생긴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부정하다고 선언이 되겠죠?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털이 하얗게 되지 않거나 움푹 패이지 않았으면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7일 후에 봤을 때 얼룩이 번졌으면 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인 상처, 흉터로 간주되었어요. 다시 29절 읽어볼게요.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그 부분 둘레에 난 털이 가늘고 누렇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옴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도 없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퍼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나지 않았으며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옴이 난 자리를 빼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병든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끗해진 뒤에도 옴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렇게 변한 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더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나면 옴은 나았으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여라. 자, 29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요.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한테 또 가야 돼요. 그 부위가 움푹 패이거나 이번에는 그 부분의 털이 가늘고 누렇게 변했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옴으로 인한 나병이라는 거죠. 그러나 패여 있지 않고 원래 우리 피부에 털이 이제 검은 털이잖아요. 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검은 털이 없는 거예요. 털이 이제 누렇게 변하진 않았는데 검은 털도 보이지가 않아. 그럴 때는 7일 동안 격리를 또 시켜요. 그리고 7일 뒤에 옴이 퍼지지 않고 움푹 패이지도 않고 누런 털이 없으면 그 옴이 난 자리를 빼고 그 나머지 털을 다 밀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7일을 또 추가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14일 동안 지켜보고 그 후에 옴이 살갗에 퍼지지 않고 패이지도 않았으면 깨끗하다고 선언되고요. 옷을 빨아입으면 다시 또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해진 뒤에도 혹시라도 옴이 또 생기면 살이 퍼지면 그때는 또 확실하게 부정하다고 선언받았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8절 또 읽어볼게요.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 병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에 털이 빠지면 이마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하지만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불구스레한 얼룩이 있으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대머리에 생긴 얼룩이 불구스레하고 살갗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과 비슷해 보이면 그 사람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으니 그 사람은 부정하다. 얼룩이 머리에 생겨났으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자, 이번에는 누구든지 피부에 반점이나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건데요. 그냥 희끄무레하면 그냥 어루럭이나 뭐 뾰루지 정도로 간주되고 괜찮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괜찮은데 그 빠진 대머리 쪽에 붉은 얼룩이 있으면 위험한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생긴 나병이래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선언되고요. 여기서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후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타메, 타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추방이랑 다름이 없죠. 근데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는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자신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기 경멸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거듭해서 크게 외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감염을 막기 위함과 또 근본적으로 이 레위기의 정신은 거룩, 성별, 구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자는 정결한 자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다 격리시키고 추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병에 관한 걸 다 읽었고 이번에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인데요. 47절 읽어볼게요. 모시 옷이나 털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모시 옷이나 털옷에 날에 생길 수도 있고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곰팡이가 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위험한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털옷이든 모시 옷이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곰팡이가 생긴 것은 제사장이 태워버려라.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이므로 태워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것을 빨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제사장은 그 빤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자리에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빤 뒤에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이나 천에서 곰팡이를 도려내어라. 그러나 그 가죽이나 옷에 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니 그런 가죽이나 옷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나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한 번 빤 천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 번 더 빨아라. 그러면 그것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뜬 옷이나 짠 옷이나 모시 옷이나 털옷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와, 오늘 본문 내용 끝났어요. 너무너무 길죠? 곰팡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시 옷이나 털옷 가죽 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한테 들고 가야 돼요. 제사장은 그 옷을 7일 동안 따로 두고 그 후에 봤는데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부정하고요. 그거는 무조건 이제 제사장이 불에 태워버려요. 근데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그 옷을 한번 빨아요. 그걸 빨고 나서 7일 동안 또다시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뒤에 그 곰팡이가 있던 자리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정해서 불에 태우고요. 만약에 빨고 나서 곰팡이가 거의 다 없어졌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빵꾸난 거를 들고 가서 또 입다가 곰팡이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또 갖고 가야 돼요. 그때는 이게 이제 재발했기 때문에 다시 생겼고 또 퍼지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사장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빤 옷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한 번 더 빨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재차 확인을 하고 막 격리를 하고 되게 막 신중하게 이런 거를 판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3장 본문 내용의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때 당시의 피부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나 문둥병 이런 심한 것들도 있지만 그냥 가벼운 부스럼이나 습진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따로 두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피부병 중에 가장 최악의 피부병이 나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뜨거운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병을 두려워했고 혐오했대요. 그리고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 갖는 특성과 상징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병이 과연 어떤 병이냐? 피부에 반점이 생겨가지고 점점 짙어지다가 이것들이 궤양으로 발달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피부가 벗겨져서 몰골이 흉해지고 마침내는 마비가 오는 그런 끔찍한 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질병 중에 가장 끔찍했던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나병의 특성이 인간의 아름다운 창조의 원래 모습을 추악하게 일그러뜨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죄의 추악한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질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나병을 판별하는 것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나병이 일종의 죄라고 보여졌던 거죠.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환부의 검은 털이 희게 변하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패이면 나병으로 진단이 나가는데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다거나 약간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과를 보고 그 뒤에도 약간이라도 좀 미심쩍다 싶으면 7일 동안 또 추가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판별하죠. 왜냐하면 나병의 판별 여부는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사장은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한치의 착오나 실수가 없이 아주 신중하게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했던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는 긍휼과 보살핌의 대상이죠.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는 누구보다도 나병 환자를 긍휼히 살펴보시고 기꺼이 어루만지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는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나병, 곧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라고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죽음의 병인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